안녕하세요. 환자를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성형외과 전문의 김한조라고 합니다. 오늘의 주제는 가슴 확대술에 있어서 어떤 보형물이 가장 좋은 보형물이냐에 대한 주제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자면 보형물은 하나도 중요하잖아요. 결국 제일 중요한 거는 수술을 어떻게 하느냐가 제일 중요합니다. 자, 보형물이 이렇게 있습니다. 만지면 촉감이 좋아요. 그런데 이 보형물 들어가는 방을 굉장히 작게 만들면 더 탱탱해지죠. 넓게 만들면 촉감은 좋은데 보형물이 너무 많이 이동을 하고, 적정한 접점을 찾는 것은 의사의 영역이에요. 그건 보형물이 결정을 해주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보형물의 역사가 재미있을까요? 궁금하시다면 이제 한 60년 전으로 거슬러가면 1962년에 처음으로 보형물이 제작이 돼서 환자에게 이식이 됐는데, 그 당시의 보형물은 지금이랑 사실 크게 달라진 건 없어요. 인체에 있어서 가장 안정적으로 삽입을 할 수 있는 외부 물질은 사실 실리콘입니다. 근데 그 당시 이제 실리콘은 이제 표면에다가 안에 있는 액체형 실리콘이었어요. 근데 이제 겉에 표피 자체가 안전하지 그러니까 강하지 못하니까 좀 파손이 되고 터지고 했던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럼 젤리처럼 이제 묻어나오고, 그게 사실 인체에 유해하다라는 과학적인 근거는 없어요. 하지만 93년도에 그 재질 자체가 인체에 무해하다고 할 수 있는 과학적으로 입증된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모두 판매 중지가 됩니다. 그 다음에 나왔던 보형물이 식염수 보형물이었어요. 왜냐하면 식염수라는 것은 몸에서 터져도 흡수가 되니까. 자, 그런데 식염수 보형물은 어떤 문제가 있냐면 젤이 아니라 물이기 때문에 촉감이 별로 좋지 않아요. 그리고 이렇게 옆에서 흔들면요, 찰랑찰랑 물소리도 나요. 그리고 이 일반적인 실리콘 보형물은 완제품으로 나오는데, 식염수는 식염수를 주입을 해야 되기 때문에 뒤에 이렇게 꼬다리 구멍이 있어요. 그래서 그 보형물을 넣은 다음에 줄을 통해서 이제 겉에서 식염수를 주입을 하죠. 식염수를 주입을 해서 이제 줄을 딱 빼보면 패치가 닫히면서 이제 식염수 들어가는데, 이 시술하는 의사가 얼만큼 깨끗하게 소독된 식염수를 넣느냐에 따라서 안전성이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는 겁니다. 그럼 만약에 내가 좀 더러운 환경에서 완전히 식염수가 아니라 박테리아들이 껴들어가면 썩은 물이 고여 있으면서 터졌을 때 완전히 썩은 물이 더 몸에 들어가기 때문에 훨씬 더 위험한 상황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지금도 가장 많이 하시는 질문 중에 하나가 보형물 터지면 어떻게 해요? 근데 그게 예전에는 구멍으로 넣어서 식염수를 넣기 때문에 그 패치가 약하면서 이제 꽉 누르면 그 부위가 딱 터지면서 물이 확 샜던 거예요. 그래서 93년부터는 주로 식염수 보형물을 사용하기 때문에 그런 얘기들이 많이 돌긴 했는데, 2008년에 다시 실리콘 보형물이 허가가 납니다. 어떻게 허가가 났느냐? 그 전에 액체 형태에서 진화를 한 거죠. 액체는 터지면 흐르니까 이 액체가 몸에서 흡수가 되지 않게 그 실리콘 입자를 강하게 응집시켜서 터져도 그냥 젤처럼 굳어 있는 거죠. 그래서 2008년에 다시 승인을 받으면서 대신 조건부 승인이었어요. 10년간 데이터를 보면서 문제가 없으면 계속 연장을 해가는 방법으로. 그래서 2018년에 10년 데이터가 나서 2018년에 다시 연장이 되고 우리가 계속 사용을 하고 있는 겁니다. 국내에서는 2012년에 또 새로운 보형물이 출시가 됩니다. 물방울 보형물. 사실 저는 물방울 보형물 별로 좋아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촉감이 너무 떨어져요. 이 물방울 모양은 형태를 유지해야 되는, 좀 더 단단합니다. 그래서 좀 탱탱한 느낌이 있어요. 모양을 잡긴 좋으나. 근데 이거는 텍스처드로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 원형 보형물은요, 어떻게 들어가도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물방울 보형물은 이러한 형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뒤집어서 들어가면 안 되죠. 그래서 겉에 표면이 거꾸로해야 조직이랑 붙어서 딱 그 모양이 유지가 되는 거죠. 한동안 이게 막 유행을 하다가 또 2019년에 한 사태가 터집니다.
텍스처드 보형물 때문에 BIA-ALC라는 희귀하지만 림프종. 그는 뭐냐면 이 텍스처링 때문에 조직이랑 계속 마찰해지면서 조직을 자극하는 거죠. 그 자극에 따라서 이게 림프종, 유방암으로 유발을 해서 굉장히 적은 확률이긴 합니다. 국내에서는 딱 지금 현재까지 3케이스가 발생이 됐습니다. 그 수많은 가슴 환자 중에서. 그리고 모두 다 생명인 지장이 없어요. 피막을 다 제거하는 거로 완치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나왔던 것이 이제 마이크로 텍스처드 보형물. 너무 텍스처링이 있는 게 스무드 아니라 조금은 컨트롤 되는 거. 지금은 그게 현재 대세입니다. 국제 ISO 기준에는 마이크로 텍스처드도 스무드 보형물이에요. 네, 스무드인데 약간 돌기가 있을 뿐. 그래서 그런 BIA-ALCL에 어떤 자극이 있을 정도의 는 아니다. 어찌됐건 그 모든 보형물이 다 있다 하더라도 결국에는 정말 촉감이 떨어지는 물방울 보형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수술적인 테크닉이 너무 좋은 분한테 했으면 정말 촉감이 좋고요. 스무드 보형물이 촉감이 좋음에도 불구하고 잘 못하는 의사한테 하면 정말 촉감이 안 좋아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한테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예전에는요 수술을 하러 갈 때 의사를 찾아가서 알아서 해주세요가 됐는데 이제는 보형물 회사들이 너무 광고를 많이 하다 보니까 나는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가 되는 세상. 오히려 어떠한 의사의 커리어와 그 사람의 경력과 그 사람의 수술 테크닉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나는 어떤 보형물을 해야지 하고 보형물을 찾아서 가는 이런 기현상이 발생이 되는 희한한 사회가 됐어요. 그래서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여러분께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보형물의 종류도 일부 중요하긴 하지만 결국은 어떤 의사가 수술하는지가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나와 정말 궁합이 잘 맞는 코드가 잘 맞는 의사를 찾는 것에 발품을 팔고 검색을 많이 하셔서 공부해 보시는 것이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감사합니다.